어제 처음으로 대구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설명회 하러. 우리 수업 나오시는 박윤모 쌤하고 둘이 대구에 전국 투어 다니거든요. 방문 가기. 그래서 대구 설명회 시간이 나가지고 다녀왔는데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설명회.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설명회인데 많이 오나 했더니 1등 경품이 무선 청소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앉아 있는 거야. 뽑아가지고 막 경품 뽑고 막 이러는데 그 온라인 수강생 분들 중에서 1차 합격하시고 2차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나니까 진짜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개강 반에 일찍이 오셨잖아요. 2달 정도. 보통 사람들이 언제 많이 늘어나는지 아시나요? 1월 달에 제일 많이 늘어요. 일출 딱 보고 와요. 일출. 2020년도 일출 보고 성산 일출봉 같은 데 갔다 와서 뭐 올해는 중개사 이러고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종로학원은 또 공부를 좀 다시 도전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더 늦게 오세요. 3월 달, 5월 달에 계속 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도 재수생입니다. 저도 중개사 자격증을 재수를 해서 땄거든요. 근데 저는 재수할 때 11월 달부터 했어요, 공부를.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통하고 너무 원통해서 100점을 맞겠다는 목표로. 근데 보통은 첫 해에 시험을 1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를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1년을 해봤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커리큘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충 아니까 뭐 요약집 수업을 한다든가 문제풀이 할 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부터 출발하신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초시생 분들보다는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재수를 하게 되면 저도 재수생이었으니까 심리적으로 쫓기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어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시험에 쫓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 때문에 쫓겨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1월 달에 제가 2차만 했으니까 11월, 12월 달에 2차를 막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재수할 때는 입문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거였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저게 저런 내용이었구나. 그러니까 막 외웠던 것들을 설명을 해주니까 선생들이 참 좋았었는데 처음이라고 같이 옆에 시작하는 동료분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아주머니가. 아니, 뭐 본인 처음이래, 계속. 본인 처음. 근데 처음인데 어떻게 국회법이라고 하니까 알아듣지? 처음이면 국회법이 무슨 말인지 몰라야 되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데 처음인데 막 국회법 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상하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11월, 12월 달에 잘하는데 제가 대각선에 앉아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압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2년째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이 절대평가잖아요. 60점. 근데 학원 다니시면 상대평가예요. 지금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열과 등수가 가려지거든요. 그러면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평균 이상으로 잘하셔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1, 2, 3, 4, 5, 6월 달 안에. 이미 공부를 해보셨고 이미 요령을 조금 알고 계시니까 초반에 바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초반에 공부 많이 하면은 지친다. 천천히 해라. 학원 천천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반에 공부를 많이 하면 지치긴 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올 때만 지쳐요. 그러니까 저는 재수할 때 11월 달에 들어와서 11, 12, 1월 달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점수가 되게 잘 났어요. 절대 안 지쳐요. 그러면. 그럼 즐겨요. 그때부터. 막 즐기면서 좀 이러면 안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못하시는 분 보고 막 되게 쾌감이 느껴져요. 진짜 이래. 사람 마음이 이래요. 그냥 내가 쟤를 이겨야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 정신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독한 마음을 먹고 다시 재도전하러 와셨을 거라고 봐요.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 마음 그대로 초반에 바짝 당겨서 점수를 쫙 올려놓으면 여름 휴가도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9월 달에 넉넉히 내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왕 할 거는 말이죠. 기왕 할 거면 5월 달에 또 와서 또 모르는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라는 얘기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잘 오셨어요. 재도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초시생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해 진짜 처음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경험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또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크게 듭니다. 이 공부는 한 2년은 해야 되고 3년은 해야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선의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면서 나는 처음이지만 2번, 3번 하시는 분들보다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도끼를 품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일주일 동안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좋은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지만 현실적인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 카페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제 카페에다가 저 오리엔테이션 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라고 적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 카페 들어와서 그 오리엔테이션의 질문에 대한 글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이 100개 정도 달려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시험 보고 합격하신 분들이 썼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았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 앉아 있으면 합격하고 수업만 들어도 합격하고 아이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얘기들. 근데 현실적으로 합격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바꿔 말하면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나 배경만 잘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공부 철저하게 하고 성실하게 학원 다니고 이 삼박자가 딱 돌아가야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현실적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절대 들어보시지 못할 것 같은 디테일들 제가 많이 얘기할 거예요. 가령 공부를 할 때 불합격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주변 요인이 제일 커요. 제가 보기엔 이 성인 고시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처럼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돼요. 갑자기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달까지 순항을 했는데 10월 1일이 딱 됐는데 갑자기 집안에 누군가 되게 아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간호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하면 안 돼. 그게 만약에 애라고 생각을 해봐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가정이 아이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아빠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10월 달에 보름이나 20일 정도 케어를 해요. 공부 하나도 못하고. 그럼 이분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체계적 위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될 때마다 공부를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커리큘럼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원 그냥 대충 다니시고 이때 조금 열심히 하시고 이때 하면 됩니다 하는 건 아무 걱정 없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 얘기. 근데 지금 만약에 평온하잖아요 주변이. 그러면은 자기를 조금 희생을 해서 이때부터 많은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나중에 편한 길입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뭐 왔다 갔다 학원 왔다 갔다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물론 돼요. 된다고 봐요. 저희는 된다고 봐요.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그냥 지금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풀로 수업 듣고 같이 공부하면은 웬만하면 된다고 봅니다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다는 현실론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에다가 다 합의하셨나요? 협의? 나 공부할게. 나 1년만 잘 도와줘. 그럼 집에서 이제 제일 큰 짐짝이 남편이 또는 아내 그리고 아이 그리고 직장 그리고 기타 플러스 알파 퉁쳐가지고 주변. 이 주변인들이 아시나요? 본인 공부하시는 거? 아는 사람도 있고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인 반분 중에서 자기 아내나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신의 공부를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공부를 하면 아무도 모르게 포기해요. 되게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겠다, 이 공부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한 200번 이상 드실 거예요. 365일 동안에. 발 빼고 싶다는 유혹은 거의 매일 들어요. 제 수업 한 2교시 끝에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해요, 매일.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도 아니고 누구한테 축복받는 공부가 아니니까. 오늘 수능 날이지만 수능 볼 때 상전이 있잖아요, 집안에. 아까 김백중 쌤하고 들어오기 전에 막 얘기했었는데 백중 쌤 자제분도 수능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가 고3이라서 그 아내분이 백중 쌤 집에 들어오면 방에 감금시켜 놓은데 물도 뜨러 다니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고3들은.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또는 자제분들.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걸 되게 우습게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되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막상 따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돈 벌어오면은 그때부터 본인이 상전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공부라는 게.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서 아우 힘들지 열심히 공부 이러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지금 나갈 때 여보 화이팅 오늘 수업 잘 듣고 와 막 이럴 수 있어. 지금도 제 아내는 저한테 저 나갈 때 뽀뽀해줘요. 근데 3월 말 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3월 말 4월 말 바쁘게 되면 얼굴도 못 보거든요, 아내. 그럼 맨날 뭐라고 그래, 맨날 싸우고. 제 아내가 10년째 저랑 같이 사는데도 제 생활을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10시에 딱 하고 나서 오늘도 10시 반 11시 끝나면 집에 들어가면 12시니까 거의 주말 부부처럼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서포트를 해주겠냐고, 1년 내내. 그리고 이 서포트를 바라시는 것도 문제야. 엄마 없이 애들이 언제 지내봤다고. 아내 없이 남편이 언제 살아봤다고. 그러니까 남편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힘든 과정에서 되게 힘들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주변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주변 관리라는 거 진짜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입니다. 지르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리예요. 슈퍼 의리야. 그러면서 계속 1년 내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야.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래서 실제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는 정말 개처럼 일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섭섭하게 이럴까? 100번, 1000번을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저보다 더 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돈이라도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시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서럽고 되게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푸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학원에 와서 그 서러움을 에너지를 도끼로 바꿔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합격합니다. 근데 거기서 좌절하시면 이제 떨어지시게 되는 거죠. 아니, 글자 몇 개 배우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멘탈을 1년 동안에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제가 중점을 둬서 많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르지 마세요.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제 아내한테 절대로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싸우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휴가가 언제냐면 시험 끝나고 일주일이 휴가거든요, 딱. 네, 하와이 갔다 왔어요, 이번에. 하와이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다 알아보고 일정 다 짜가지고 다 가서 제일 좋은 것들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행 마지막 날에 아내가 그래 고생했다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된 거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 알았어. 1년 동안 또 잘해보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월요일이 시작이 됐죠. 그럼 저는 절대 아내랑 싸우진 않아요. 아내가 뭐라고 하면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잘못했다는 걸 정확히 얘기해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나의 행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나의 행동은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잘못했다. 향후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혀요.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주려고 행동을 해요. 왜? 그래야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수업할 수 있으니까. 아, 싸우고 나면은 수업 못 하거든요. 정말 화가 나서. 간혹 강의하시다가 얼굴 계속 일그러진 상태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100% 부부싸움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아침에 나가는데 애 막 어린이집 보내고 막 남편은 지가 하면 되는데 뭐 계속 뭐 달라 뭐 해달라 애처럼 같이 그러죠. 이것저것 챙기고 나서 막 싸우고 막 학원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고 학원에 나오면 공부 하나도 안 돼. 남이 믿기도 하고 내 처지가 스스로 속상하기도 하고 애들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딱 1년만 같이 참아보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그 어떠한 오리엔테이션 얘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처음 드리는 말씀. 싸우지 말기. 소리 지르지 말기.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러니까 억하심정이 들고 우라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걸 현명하게 푸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한 번만 딱 참고 와서 학원 오면은 막 옆에 사람들 보고 막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선생님 수업도 듣고 그러면 또 학교 다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학원이. 그래도 그런 것도 괜찮아요. 온라인 분들은 카페에서 많이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우리 카페에서는 모여가지고 안사람 바깥사람 뒷담화 하는 게 또 특징이거든요. 우리끼리 해야지 우리끼리.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몰라요. 주변이 잘 몰라요. 그리고 주변이 알아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건. 이건 내 선택이니까. 내가 내 이름 석자 걸고 하는 공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더불어서 여러분들 오늘 수능 본 고3생 되는 거거든요. 고3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최대한 가깝게. 어느 순간에선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완전 똑같이 소름 끼치도록. 고3 때뿐만 아니라 고1, 2, 3 때 계속 들었던 얘기도 있거든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 그렇게 여자만 공무님만 쫓아다녀서 되겠냐? 네가 대학만 가면 수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무슨 귀신이 쓰여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여자들이 저를 쫓아다니지 제가 많이 쫓아다니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좀 오해가 있는데 그런 일이 맨날 그랬어. 맨날 하도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근데 사실 귀 닫아버리고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TV 보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되게 쉬워요. 아이들에게 했던 얘기를 이렇게 반대로 나한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잘하세요. 되게 쉽게 고3 되세요. 이건 제가 많이 얘기 안 해도 제 의지도 대단히 좋으시고요. 목표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제가 선생이니까 선생님 만나러 학교 나온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학교 나오시면 돼요. 컨디션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빼고 하루 쉬면 됩니까? 큰일 날 소리죠.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컨디션 안 좋으면 하루씩 빼냐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셔야 돼. 같은 시간에 똑같이. 민강 들으시는 분들도 같은 시간에 똑같이. 스케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원은 스케줄이 있으니까 학원 스케줄대로 맞춰서. 또 동영상 들으시면 동영상 스케줄대로 딱 맞춰서 일정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과목들이 우리 모든 쌤들이 다 11월, 12월 달에 무리수 안 띄운다고요. 공부할 때. 지금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3, 40년 만에 공부를 다시 해보니까 재밌다. 그리고 인문 강의를 처음에 들으면
훨씬 쉽게 다가오는 이론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니까 우리 재도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외웠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각오 다지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1차 시험에 1교시, 2차 시험에 1, 2교시 얘기 다 들으셨죠? 이게 따로 오리엔테이션 안 할게요, 제가. 대신에 요 하나만 딱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차 시험 있잖아요. 얘기 계속 들으셨던 개론하고 민법.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올해 시험 날 뭘 했냐면 아침에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여기 종로학원에서 배정해주는 고등학교 아침에 가가지고 띠 두르고 인사부터 했어요, 제가. 합격하세요 이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합격하세요. 네, 학원에서 배정을 해줘요, 학교를.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그 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학교에 시험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제 수업을 안 들었던 분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저를 거의 모르시는 거야. 그래도 나름 좀 알아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 학원에 계신 몇 분들 빼고는 지금 뭐야 막 이러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출마하면 이런 느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 악수하고 막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는데 이러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여러분 딱 1차 시험 보러 들어갔잖아요. 9시 반, 9시 반에 시작하죠 시험. 그래서 인사하고 딱 짐 걷어가지고 본사로 갔어, 바로. 본사 노량진에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앉아가지고 딱 기도하면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시험이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1시 10분에 끝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딱 끝나면은 요 10분 딱 지나가지고 요거 오거든요. 시험지가 와, 시험지. 그래서 요 시험지 받아가지고 푸는 거예요. 저랑 백중쌤이랑 다른 개론 선생님, 국성호 쌤 셋이 앉아가지고 풀어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이 같이 푼 결과로 가다반을 만들어요. 방문각의 공식 가다반. 그래서 셋이 만나가지고 이제 막 수다 떨다가 오케이 시험지 나왔어 풀자 하는데 1, 2, 3번, 4번 풀 때 싸해진 거예요, 셋이. 동시에. 그러면서 도저히 방송으로 얘기할 수 없는 욕설과 문제가 막 이러면서. 근데 맞은편에서는 우리 테이블 맞은편에서는 김덕수 쌤하고 민석기 쌤 둘이 민법을 풀었거든요. 싱글벙글해요. 막 덕수 쌤은 야이씨 문제 아유 씨 계속 이러는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그래가지고 우린 조용해요. 한 테이블에서 같이 풀거든요. 이렇게 큰 테이블에서. 막 덕수 쌤 신나가지고 막 이 정도면 막 100점 맞겠는데 막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민법은 한 15분, 20분 만에 풀었나? 두 분이 풀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근데 개론은 한 30분 넘게 걸렸어요.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린 거. 보통은 15분, 20분 다 풀어요.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거짓말 못해서 10분 만에 풀었었어, 거의. 보는 족족 투투투투투투 이렇게. 그래서 우리 셋이 딱 시험 끝나고 역대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채점을 해서 가다반표에 써야 되잖아요. 이제 본사에 줘야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써서 줬는데 올해는 눈치 보면 셋이 앉아가지고. 왜냐면 저도 세 문제를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what?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제가 막내니까 제가 물어봤죠. 쌤 이거 몇 번이에요? 다른 쌤도 국성 쌤도 글쎄 너는 몇 번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찾아왔지. 인터넷으로 막 찾아왔어요. 오래 걸렸어요. 가다만 만드는데. 찾아보니까 법에 꽁무니에 붙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구석에 있는 법에. 그래가지고 그 법 뒤져가지고 막 법령 찾고 막 하고 이건 분명히 올해 문제는 이 신청거리가 있을 것이다. 되게 이상했던 문제가 그 바로 저희가 제기한 11번 문제입니다. 이상하다 이거 하나 제껴놓고 그래서 겨우겨우 인터넷 찾아가지고 푼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쌤들도 그렇고 두세 개씩 다 틀린 거예요, 시험을. 저는 지난 10년 동안 강의하면서는 가장 어려웠어요, 문제 풀기가. 그래서 올해 개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판단은 한 17문제 정도가 풀만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23문제 정도는 공부 많이 하셨어도 되게 헷갈리셨고 힘드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개론의 난이도가 이 정도였으니까 민법은 그래도 좀 풀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1차 시험이 그래요, 난이도가. 얘가 난이도가 똥이면은 얘가 꿀이에요, 이렇게. 얘가 꿀이면은 얘가 똥이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니까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덕수쌤이 똥을 드시겠죠. 두고 봐. 내년에 내가 막 소리 지르면서 문제 풀 거야, 아마. 근데 이게 뭘 시사하냐. 올해는 누가 봐도 민법이 더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얘가 더 어렵고
애가 더 쉬울 거란 판단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는 각 개별 과목을 따로따로 보는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한 과목에 헬프를 쳐줄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과목이 토탈 과목이 돼버려가지고요. 뭐 개론 16개 틀리고 민법 16개 틀리면 얘 60점, 얘 60점, 그럼 평균 60점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난이도에 따라서 어쩔 때는 개론을 더 많이 틀어야 되고 어쩔 때는 민법을 더 많이 틀어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개론 65점, 민법 65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떤 리스크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딱점이면 합격이긴 한데 그랬을 때 만약에 한 과목이 난리를 치면 떨어지는 거죠. 둘 다 60, 60인데 하나가 57.5가 나오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독하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독하게 내지 않는 과목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점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게 60점 너무 리스크가 커요. 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60점 맞게 공부합시다. 절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제는 조금 더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점수를 조금 더 맞을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학습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2차가 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저희는 오히려 2차에서 다 잘라내지 않을까 우려를 되게 크게 했는데 되려 2차는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게 된 건 아니에요, 올해가. 그래서 요 11번 개론 문제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그거 외에는 다른 부분의 이의신청은 그렇게 가능성이 크진 않는데 저거 가지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느냐고 방문각 가다 보니 올해 늦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답을 몇 번으로 내야 되지? 그럼 답을 이렇게 냈을 때 어떤 이론을 펴야 되지? 그래서 관련 서적도 막 찾았고요, 그날. 그래서 한 6시, 7시까지 계속 회의했었어요. 자, 그럼 좋다. 이거 한번 걸어보자, 11번. 그래가지고 저희 방문각이 다른 출판사들과 다르게 첫 번째로 이의 신청했습니다, 저거. 선생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2차 선생님들 다 소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테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들어보세요라고 막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가지고 뭐 백중쌤하고 국송쌤하고 오케이 같이 가자 그래 해가지고 된 거예요. 저건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저도 이론을 폈고 우리 백중쌤도 이론을 피셨고 다른 계열사에서도 막 나왔더라고요, 이 신청 자료가. 그러니까 아직 얘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 문제 걸려주시는 분들이 올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맞으면은 전체 정답이 돼버리면 이제 다 합격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신청이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 1차가 뭐 요 정도로 목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 과목 얘기는 제가 수업하면서 차차 하겠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오리엔테이션 안 하고요. 저는 1차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너무 딱 60, 60으로 가면 이제는 조금 힘들다. 한 과목이 다른 과목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 점수가 5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올해 시험이 어렵다 했지만 55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55점 정도. 절반에서 2개 더 맞는 거예요. 22개. 절반은 누가 뭐래도 기출이 나와요. 절반은 누가 뭐래도 기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출 분석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맞을 수 있게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그겁니다. 그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 카페 있죠. 그냥 얘기해버릴까? 035.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가 큰 카페예요. 035는 다른 출판사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그냥 자발적인 공인중개사 모임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 출판사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페인데 여기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나 막 들어와서 움직이는 카페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035에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면서 보면서 되게 우려했던 점이 하나 있어요. 개론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올해 시험 난이도. 그래서 개론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부 되게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보신 분들도 그런 글들을 쓰시더라고요. 올해 너무 어려워서 실패했는데 내년에 뭐 기본서 열심히 보고 난이도 높여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근데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시험이 쉽다 어렵다로 나눠졌을 때 쉽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출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많이 기출이 나오잖아요. 작년 문제같이. 그럼 기출이 작년 문제 32문제에서 나왔어요. 작년도 시험은 그래서 2018년도 시험은 1, 2월 달 배운 걸로 풀어도 60점이 너끈하게 넘었었어요. 이렇게. 근데 어렵다고 하는 건 기출이 아닌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갈라져. 기출이 아닌 게 나오는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이론이 하나 있고 그 누구도 절대 예측 불가한 이론 이렇게 하나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쉽게 공부하지 않고 어렵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것들 밖에 있는 게 나온다면 그럼 이거 점수 따야 돼요? 이거 점수 어떻게 따요? 이거 못 따요. 우리 선생들도 못 푸는데. 그래서 전략을 왕창 크게 바꾸시면 안 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과연 나는 쉽게 나오는 난이도의 기출 문제를 정확히 풀어냈나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기본서를 안 봐서 시험에 떨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신이 뭐를 맞고 뭐가 틀렸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기출 배웠던 거 또는 하찮은 실수 한두 개 이런 게 아마 당락을 갈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되게 하찮은 거 있잖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 보면은 이걸 도대체 왜 틀렸지 하는 것들 그런 걸 틀리면서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 못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들 쉽게 말씀드리면 10회, 12회 문제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공부하려면 1년 안에 못하지 진짜.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해야겠다가 아니라 쉬운 걸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쉬운 걸 열심히 하되 진짜 잔실수 줄이기. 잔실수 줄이기. 한두 개 틀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32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한두 개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다시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기출로 돌아가서 기출문제 분석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도 이걸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학습 방법을 처음부터 잡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수업 때 공부를 하세요. 수업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라고 말을 하질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확히 시연을 해드릴게요. 아침에 배운 걸 어떻게 익히고 그걸 문제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똑같이 할게요. 수업 시간에. 자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들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되게 막연하잖아요. 오전에 수업 끝나고 오후에 공부하세요. 그러면 되게 막연하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동영상 보라는 얘기야? 뭐 하라는 얘기야? 문제 풀라는 얘기야? 뭐야? 그러니까 말씀드린다고요. 그래서 이거 가서 잠깐 외우시고 이걸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 공부가 한 텀이 마무리 이렇게. 그래서 그걸 내내 11월, 12월 달에 보여드릴 건데 한 장 넘겨보실래요? 오리엔테이션 자료. 커리큘럼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여기에 맞게끔 이제 1년 농사 짓는 건데 방문각은 진짜 살인적이에요. 커리큘럼이. 컨셉이 딱 하나예요. 우리는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수업을 뷔페식으로 차려요. 진짜 많아요. 방문각에서 여는 커리큘럼 포함 수업 다 들으시잖아요. 하나도 안 빼놓고. 그럼 같은 이론을 한 22번 정도 들으시는 거예요. 적게 들으면 22번, 많이 들으면 한 30번 정도. 그래서 당장 3월 달부터 되면 오후반이라고 해서 이 수업 끝나고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 2시간 반짜리 수업이 열려요. 유료 수업입니다. 이거. 특강반. 그래서 그 수업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계속 오후반을 하거든요. 열어놓는 거예요. 수업을. 강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컨텐츠를. 그래서 부족하신 분들 와서 또 들으시고 또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컨셉인데 어떤 학원이든 어떤 동영상 온라인 회사든 다 똑같은 게 있어요.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2개월 순환 구조입니다. 2개월 순환 구조. 자, 6월 달까지